으로 암기를 해놓으세요. 그 5kg이면 여기다 곱하기 5만 곱하면 되니까. 그래서 5를 곱하면 얼마지? 7.1kg의 산소를 필요로 한다. 그래서 정답은 X값은 7.1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정답은 3번이고요. 18번 볼까요? 미생물을 이용한 활성 슬러지 공법의 운영상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거. 활성 슬러지 운전 인자로는 BOD 용적부와 FMB, SRT 같은 것들이 있고 폭기조의 저부와 그러니까 들어오는 유기물의 농도가 적으면 SRT가 길어져서 세포가 과도하게 산화되면서 핀플럭 현상이라고 해서 플럭이 부서지는 그런 현상 같은 것들이 일어날 수 있고 포기존의 그러니까 SRT가 길어지면 그만큼 유기물의 양이 적어지니까 과도하게 산화되면서 플럭이 부서질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고요. 포기존에 있는 미생물의 적정 유지는 폭기조에 있는 MLSS의 농도가 약 1500에서 2500ppm을 유지해야 된다고 했으니까 효율 측면에서 매우 중요하며 미생물 군집 간에는 서로 균형이 유지되어야 한다. 아까 비슷한 문제가 나왔었죠. 그쵸? 네 번째로 SRT를 길게 하기 위해서는 똑같은 문제인데 선지만 바뀐 것 같은데 선지 순서만 SRT는 뭐라 그랬지? QW, XW분의 VX, QW, XW는 뭐라 그랬죠? 슬러지 인발량이죠? 그래서 얘를 길게 하려면 반응조 안에 있는 MLSS의 농도 높이고 QW, XW, 슬러지 인발돼서 인발하는 양을 줄이고 라고 해야 되니까 MLSS 농도를 높이고 슬러지, 잉여 슬러지 인발량을 감소시켜야 된다라고 고치셔야 되겠죠? 그쵸? 그래서 틀린 것은 4번이고요. 다음에 19번 갈게요. 19번. 하수 처리에서 기존의 활성 슬러지 공정과 비교할 때 막분리 생물 반응조의 특징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라고 했거든요. 막분리 생물 반응조 이거 이론 시간에 제가 요 근간 들어서 한 2번 정도 출제가 됐어요. 요 근래 들어서 2번 정도 출제가 됐으니까 MBR 공법도 잘 알아두세요 라고 했던 게 막분리 활성 슬러지 공법이에요. 그래서 MBR 공법 같은 경우에 잘 기억이 안 나시면은 교재 참고해가지고 다시 한번 보충하시고요. MBR 공법이 뭐죠? 폭기조랑 그 다음에 뭐 쉽게 말하면 분리막이랑 결합한 거예요. 생물반응조랑 분리막이랑 결합한 거예요. 그러니까 폭기조에서 형성된 미생물 플럭을 원래는 2차 침전지에서 침전해서 제거를 시켜야 되는데 2차 침전지를 설치를 하지 않고 분리막을 이용해서 여과를 시켜버리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그만큼 침전하는 침전지에서 생길 수 있는 뭐 슬러지 그 침전지에서 생길 수 있는 2차 침전지 침강성과 문제가 되는 그런 문제 같은 경우에는 MBR 프로세스에서는 일어나지 않는 거잖아요. 그쵸? 그래서 생물 반응조랑 그 다음에 침전지 대신에 분리막을 사용하는 것으로 나중에 저렇게 2차 처리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생기는 어떤 부유 고형물 같은 것들을 다시 한번 고도 처리하기 위해서 여과 같은 것들도 하는데 분리막을 설치를 하면 3차 처리인 여과 처리도 할 필요가 없고 2차 침전지를 놓을 필요도 없기 때문에 조금 효율적으로 얘네들을 제거하는 공법이었는데 상당히 가격이 비싸기 때문에 실제로 이제 적용을 하기는 힘들긴 하지만 MBR의 이론은 알고 계셔야 돼요. 그러면 문제 풀어볼게요. 하수 처리의 기존 활성 슬러지 공정과 비교할 때 MBR 공정의 특징으로 옳지 않은 것 일반적인 처리장 운전에서 슬러지 체류 시간을 짧게 해서 잉여 슬러지 발생량을 줄일 수 있다라고 얘기했어요. 일반적으로는 MBR 프로세스 자체가 MLSS의 농도가 일반 활성 슬러지 공법보다 상당히 높아요. 그러니까 활성 슬러지 공법이 1500에서 2500 정도 ppm의 MLSS의 농도를 유지한다라고 하면 MBR 프로세스 같은 경우에는 최소 5000 이상이거든요. 최소 5000에서 15000, 많게는 15000까지도 올라가기 때문에 MLSS의 농도가 상당히 높죠. 그래서 잉여 슬러지 발생량을 줄일 수 있대요. 미생물이 많으면 유기물을 빨리빨리 많이 분해를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생성되는 그런 찌꺼기 같은 것